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연초부터 시장 수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강세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화요일이죠. 화요일 코스피 저점이 대략 한 2180포인트인데 PBR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한 0.9배가 안 되죠. 0.85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면 이제 그 절대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닥권에서 특히 이제 의미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방송 제목과도 같이 이제는 이제 저점을 이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일단 그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이 뭐 대략 한 25조까지 예상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인데, 자, 하여튼 그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가장 좋을 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올해 그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와 거의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의 궤를 이제 함께하는 종목들 있죠. SK 하이닉스. 우리가 오르는 파동에 베팅을 한다면 사실 그 수익률 차원으로 본다면 그 삼성전자보다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낫다고 봐야 되겠고, 자, 삼성전기도 이제 그 삼성전자와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몸집이 이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가볍기 때문에 역시 오르는 파동이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낫다. 기타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주들이 이제 그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그 PSK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각 12시 5분 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11%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C,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ISC, 원익 QNC,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강세를 보이는데, 역시 이제 그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뢰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삼성증권 최근 자료인데, 지금 이제 그 PBR 밴드하고 이제 코스피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2023년 코스피는 경제 침체를 넘어 파국 상태까지 일부 선반영한 주가하고 밸류에서 출발한다.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싸다, 바닥이라는 것만큼 이제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제 그 전문가들 분석 보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상저하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확률로 따지면 오히려 상반기에 의외로 이제 강세, 그다음에 뭐 하반기는 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지만 상반기 강세로 하반기는 오히려 좀 약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아래 화살표를 이제 네 군데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 당시죠. 리먼 사태 당시에 이제 우리가 PBR 밴드가 이제 PBR이 이제 대략 0.9배 정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 2006년도 초, 2015년 말 혹은 2016년 초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략 한 0.9배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당시에 이제 그 0.8배가 깨져 버렸죠. 이거는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0.8배가 붕괴가 됐고, 이번에 다시 코스피 대략적으로 한 2200포인트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 0.9배 정도,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대략 0.85배 정도인 것 같아요. 2180으로 계산했을 때 한 0.85배 수준인데, 이 정도라면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거의 절대 바닥권이고, 절대 바닥권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바닥을 확인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가를 최고점에서 파는 것은 이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주가를 이제 최저점에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최고점에 파는 것보다 최저점에 사는 게 이제 더 어렵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이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면 잘 안 사져요 사실. 그러니까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빠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나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림이죠. 주가와 이제 경기와의 상관관계. 빨간색이 이제 주가가 되어 있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경기입니다. 사실 그 주가 지수 자체죠.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이런 지수 자체가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 미래 가치의 어떤 그 선반영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바닥권에서는 경기 바닥 6개월에서 예전에 이제 12개월인데 이제 산업 사이클이 좀 워낙 좀 빨라지면서 12개월보다 한 9개월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바닥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이미 그 주가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요. 그런데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시세 형성의 원리입니다, 원리. 반대로 이제 그 경기 상승 국면, 상투 국면에서는 경기 상투 3개월, 빠르면 3개월 혹은 6개월 전에 이미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고 꺾이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글쎄요, 좀 상관성이 있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 팔아라 얘기죠. 머리에 꼭지에서 팔라는 게 아니라 어깨 팔아라,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 투자 뭐랄까요, 투자 원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림이 재밌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그 연봉 차트인데, 연봉 차트 2015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2015년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015년도 영업이익 26조 4천억에서 2016년도에 29조 2천억이에요. 대략 한 3조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2만 1,000원에서 5만 7천원까지 많이 올랐는데 2년간 올랐죠. 2016년, 17년. 근데 26조에서 29조 3조밖에 안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냐면 2016년도 1월서부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저희는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들 있죠. 기술주들이 이제 2016년서부터 랠리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3조인데 29조에서 53조니까 이거 뭐 퀀텀 점프죠. 이런 거 초대형주가 29조에서 53조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2만 1,000원에서 5만 7천원까지 오르고, 자, 다음이 재밌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에요. 사상 최고입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5만 1,000원 고점에서 3만 8천원까지 크게 빠져버리죠.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주가는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미래가치 선반영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거, 증가율이 많이 둔화됐고, 다음은 더 재밌습니다. 2019년도는 2018년도 58조 8천억에서 2019년도 27조 7천억이에요. 반토막 이상의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3만 6천 원에서 5만 7천 원까지 올라요. 그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에 50% 이상 올라버립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요. 저는 지금 국면하고 이제 상당히 일치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업 실적을 뭐 10년 혹은 20년 장기로 놓고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실적이 최고 절정일 때 그때 팔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최악일 때 사는 거죠. 물론 기업이 이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좋을 때 매도하고 가장 나쁠 때 매수하는 건데, 지금 올해 잠시 후에 이제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대략 25조에서 한 28조, 30조가 안 된다는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올해 2023년도는요. 작년에 이제 그 46조였죠. 최악이죠. 그런데 주가는 제가 미래가치 선반영 과정이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조,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때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36조, 뭐 아주 많이 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2020년 한 해만 4만 2천에서 이제 8만 1천원까지 올랐고, 2021년도까지 좋았어요. 5만 8천원대까지 갔는데 하여튼 그 증시 자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주가도 빠졌고, 작년에 2022년 예상 영업이 이제 그 46조 3천억 많이 빠졌습니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최악의 상상력들이 2022년도 안 좋은데 2023년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매도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짜지 않았나,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투자증권 12월 29일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반등의 해를 준비할 때, 반등일지 뭐 추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이제 그 뭐 기술적인 의미는 반등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6조 9,500억 정도, 하여튼 예상치보다 이제 좀 당초 이제 한 8조 3천억에서 이제 6조 9천억이니까 많이 이제 하향 조정했고요. 메모리가 안 좋죠. 메모리가 이제 다운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D램하고 슬래시 MCP인데 D램은 여러분들 아실 거고 MCP는 이제 멀티탭 패키지입니다. 멀티칩이죠, 칩. 멀티칩 패키지입니다. 중심으로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까지 이제 10%대 초반대 영업이익률이니까 낸드 같은 경우도 4분기는 이제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뭐 안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디램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낸드도 안 좋고 다 안 좋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안 좋고 한다는데 여하튼간에 그러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 아래 얘기가 의미가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메모리 P가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라든가 Q보다 죄송합니다. 그 가격보다 P보다는 Q가 중요한 시점. 그 가격보다는 이제 양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공급사 입장에서 최악이 뭐냐면 가격도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이제 그 증가가 된다는 것은 고객사들의 어떤 그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시그널이라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보다는 얼마큼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느냐, 매출이 얼마큼 늘어나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판매가 Q가 늘어난다면 그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주가라는 것이 역시 그 미래가치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시그널과 함께 주가는 상당히 강렬하게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주가의 상투는 여러분들 주가의 상투는 굉장히 강렬하게 와요. 그런데 주가 바닥은 이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세라는 게 소녀처럼 다가와서 토끼처럼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간에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2,200포인트 되면 절대 바닥권 수준이고 수급 체계도 이제는 이제 뭐 오늘 이후 수업들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됩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 작년에 이제 배당을 목표로 들어온 게 대략 한 일주일 동안 한 5일 거래 일수로 한 5일 동안에 2조 7천억이 들어왔는데 이미 2조는 이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체계도 일단 그 오늘 이후 수업들은 상당 부분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나아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우리가 영업이익치를 이제 봤는데 지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5조를 보고 있어요. 25조. 대략 25조에서 한 28조 정도. 그 모르죠. 이것도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하튼간에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을 반영하는 시점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자, 그렇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러니까 오르는 파동에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유리하죠. 수익률 차에서 훨씬 유리하고, 만약에 물려있다 하락하는 파동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죠. 실제로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최고점이 96,800원인데 이게 주봉입니다. 장기 주봉 차트인데 96,800원에서 이제 51,000원대까지 빠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원 최고점에서 7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죠? 반토막 이상 빠졌죠. 자, 근데 오르는 파동이라면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이번 그림은 위에가 역시 그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뭐 삼성전자하고 거의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괴를 갖춰야죠. 삼성전기는 이제 MLCC가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MLCC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5% 정도, 40%대 초반에서 45% 정도 될 거예요. MLCC, 그 다음에 PCB라죠, 회로기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세 가지가 이제 주력 제품인데, 그런데 이제 매출 비중이 40%대인데 영업이익 비중은 60%에서 70%, 많이는 70%까지 돼요. 그러니까 MLCC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 중국 봉쇄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 해제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오르는 파동이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뭐 낫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프로모션은 이제 작년 12월 30일까지였죠. 30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사실 그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 가격 체계를 이제 그 예전 수준으로 똑같이 전환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6개월에 이제 그 300만 원, 1년에 500만 원 했는데, 아직까지 뭐 시장 투자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격을 이제 대폭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지금 원래 6개월이 아니라 이제 9개월에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6개월 이제 1년 플러스 6개월이니까 18개월이 되겠네요. 18개월에 300만 원인데 다 또 부가세를 다 포함시킨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연초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중소형주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급 체계 문제라든가 이제 또 특히 최근에 그 신용 담보 비율이 이제 130에서 140으로 상향이 됐죠. 그러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매물도 많이 쏟아지곤 했는데 이제 수급 체계가 이제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종목 있지만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게 되면 중소형주를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종목을 같이 사는 거죠. 내가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중에서 한 30% 정도 개별주 되겠다 그러면 한 종목당 이제 한 300만 원 죄송합니다. 한 종목당 100만 원 꼴이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30% 챙기는 고객 성향에 따라서 좀 공격적인 분들은 이제 개별주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올해 장세는 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약세장이니까 이유가 어떨까? 약세장에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개별주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금투세가 2년간 유예가 됐는데 이제 큰 손 세력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별주들로 지금 뭐 벼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중소형 중에서도 특히 결정적으로 이제 실적이죠. 펀더멘탈의 근거한 종목만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좀 나름대로 좀 많이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저희 그 법인 계좌 있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고요. 거기 아울러서 보유 종목 수량을 보내주시면은 가입감 확인하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인사가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